안녕하세요. 김원학 회사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바쁜 와중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더 많은 정보 받을 거라 보고요. 저는 오늘 간단하게, 발표자가 많으니까 15분 정도로 간단하게 굵고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SMF입니다. 셀프맨 슈퍼펀드고요. 2, 3년 전부터 계속 슈퍼펀드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가다 보니까 제 주위에 플러스 마이너스 20대 분들이 슈퍼펀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간단하게 오늘은 슈퍼펀드가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레이머고요.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제일 중요하게 슈퍼펀드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스트럭처입니다.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어디에다가 어떤 구조로 이것을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걸 구입을 하고 소유를 할 것인가, 어떤 그릇에다가 주식을 담고 어떤 그릇에다가 부동산을 담고 했을 때 슈퍼펀드 단위의 또 그릇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할 때 인사이드 슈퍼펀드하고 아웃사이드 슈퍼펀드가 있는데요. 일단 슈퍼펀드 바깥에서 주식을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보시면은 퍼스널 텍스라든지 파트너십 텍스, 트러스트 텍스는 0%에서 45% 정도 되고요. 컴퍼니 텍스는 25%입니다. 반면에 인사이드 슈퍼펀드에서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났을 때 텍스는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일 큰 장점이 사실은 세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슈퍼펀드 중에 뭐 레스토랑드, 호스텔 슈퍼펀드, 호스플러스는 리테일 슈퍼펀드를 하고요. 이거는 보통 고용주들이 여러분이 이제 일하게 되면 올해 7월 1일부터 11%가 11.5% 되는 걸 많이 알고 계시죠? 이제 돈이 더 나가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페이슬립을 올해 한번 해보시면 아마 직원들한테 더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올해 줄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페이한 금액이 나는 웨이지 안 오는데 그들은 더 많이 받아요. 게다가 슈퍼펀드도 더 많이 받아요. 그렇지만 고용주는 어쨌든 슈퍼펀드를 0.5% 더 주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거기서 수익률이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고용주가 그 직원들한테 돈을 1,000불 넣었잖아요. 그럼 그 1,000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텍스 15% 떼이고 850불만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또 만약에 투자가 이루어지면 이익이 생기면 세금이 15%가 붙고요. 셀프 매니지 슈퍼펀드는 또 하나의 슈퍼펀드의 형태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슈퍼펀드는 뭐냐? 개인적으로 투자를 관리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인더스트리나 리테일 슈퍼펀드는 보통 고용주가 돈 넣고 나면은 대부분이 슈퍼펀드 회사가 알아서 하시잖아요. 고민도 안 하시고 그냥 놔두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슈퍼펀드는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겁니다. 제가 한국말로 오늘은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슈퍼펀드는 호주에서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퇴직연금펀드입니다. S&P는 최대 6명이 멤버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회원 모두가 트러스티 또는 디렉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일반 연금펀드라는 게 리테일 슈퍼펀드나 인더스트리 슈퍼펀드랑 다르게 자율성을 제고하고 투자 결정과 관리 책임을 스스로 지게 합니다.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요. 멤버가 최대 6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슈퍼펀드 제가 관리하는 것들은 대부분 와이프 앤 허즈번드인데요. 또 자녀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연한 투자, 주식이든 심지어는 금이든 코인도 슈퍼펀드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머셜 프로퍼티도 살 수 있고요. 거주형 집도 슈퍼펀드 이름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슈퍼펀드에 있는 자산은 개인적으로 누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슈퍼펀드로 그림을 샀어요. 근데 집에 못 갖고 있습니다. 전시관에 보관을 하고 전시를 한 금액을 받더라도 자기 집에서 못 갖고 오고요. 금을 샀어요. 자기 집에 금 보관 못 합니다. 금 보관소에 보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 그에 있는 자산은 개인적으로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것 때문에 감사도 매년 해야 되고요. 따라서 그런 트러스트는 법적으로 규제를 많이 받습니다. 제일 큰 규제는 내가 개인적으로 용도를 쓰고 안 쓰냐가 제일 큰 규제고요. 또 1년에 돈을 쓰면 돈을 얼마 넣냐, 얼마까지 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규제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랑 통해서 이걸 하셔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운영 비용은요, 보통은 초창기에 설립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매년 컴플라이언스라고 해서 회계 비용 나가고 감사 비용이 나갑니다. 보통 설립을 할 때는 회계사마다 다르긴 한데 설립할 때 2,000불에서 3,000불 정도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 감사 비용은 보통 2,000불에서 3,000불, 좀 복잡한 데는 4,000불, 5,000불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산 규모가 작으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슈퍼펀드 언제부터 시작해도 되느냐? 보통은 누구는 20만 불, 누구는 30만 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가 빨리 그로잉을 시킬 목적이라면 사실 5만 불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만 1년에 회계비가 또는 감사비가 2, 3천 불 나가기 때문에 5만 불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게 느껴질 수 있죠. 장점은 투자를 통제한다. 영어로는 투자 컨트롤이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통제하기가 쉽고 그만큼 더 플렉스블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비용 절감. 아무래도 비용 절감에서 펀드가 많아지면은 인더스 스포라든지 인더스포도 다 피가 나가거든요. 이거는 본인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본인이 관리하는 것으로서 나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 계획인데요. SMF를 통해서 자산 효율적으로 상속하기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슈퍼펀드의 안에는 내가 죽으면 누구한테 전해주겠다 정해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특정인한테 주도록 배정을 해놓을 수도 있고요. 또 물론 상속세가 없지만 은퇴하기 시점에 맞춰서 조금씩 그 자녀들이나 자기가 상속할 때 나눠서 비과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과세로 맞춰서 상세를 할 수 있게끔 굉장히 유리하게끔 상속 계획을 어차피 SMF 자체가 연금 슈퍼펀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은퇴하고 나서 연금을 활용하면서 또 자녀들한테 어떻게 상속할 건지까지 계획을 짤 수가 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단점은 복잡합니다. 조금 복잡한 게 스스로가 관리를 하지만 또 전문가 통해서 자문을 구하면서 관리에 대한 복잡성이 있고요. 또 회계적으로 1년에 얼마까지 넣을 수 있고 얼마까지 뺄 수가 있고 나이에 따라 다르고 또 나이에 따라 세율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준수를 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쓰게 되겠습니다. 밑에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목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황에 따라서 그냥 무조건 슈퍼펀드가 좋으냐 그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슈퍼펀드에 돈을 넣으면 자기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관리할 계획이 안 차 있는데 슈퍼펀드를 만들어 산다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오늘 말하는 베니핏 포 슈퍼펀드인데요. 텍스가 15%라는 베니핏이 있고요. 텍스 레이트를 보면은요, 보통 인컴에 대한 레이트가 15%고요. 주식을 사건, 부동산 사건 했을 때 캐피탈 게인 텍스가 발생하게 됐잖아요. 12개월 이하일 때는 15%고요. 12개월 이상이 됐으면 캐피탈 게인 텍스가 10%입니다. 아웃사이드 슈퍼펀드 투자했을 경우에는 어떤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0%에서 45%, 회사는 25%에서 3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더 좋은 거는요, 자기가 은퇴를 65세 했잖아요. 슈퍼펀드에 이익이 생기잖아요. 텍스가 제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슈퍼펀드에 1밀리언 있어요. 10억 있고 만약에 잘 투자해서 1년에 버는 게 10%겠으면 1년에 10만 불 버는 거잖아요. 10만 불을 고스란히 세금 없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12달로 나눠서 가져가게 되면 또 슈퍼펀드 65세 되면 퍼센티지 나눠서 원금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계산적으로 만약에 이익이 10% 정도 된다 하면은 한 달에 10,000불 정도는 세금 없이 꼬박꼬박 죽을 때까지 탈 수 있는 플랜으로 된다는 거죠. 물론 세금이 없는 캡이 있어요. 그게 1.9밀리언입니다. 멤버당. 요거까지만 하고 제가 그만할게요. 10만 불입니다. 자, 그러면 세금 25,000불 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슈퍼펀드에 슈퍼펀드 세크리파이드 하던 슈퍼펀드에 조금 더 넣어서 2만 불을 넣었어요. 그러면 세금이 15%라고 했죠? 그러면 3,000불 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10만 불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파면을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사람이 내야 되는 세금은 18,000불 플러스 3,000불, 21,000불 내겠죠? 원래 25,000불 내야 되잖아요. 보시면 4,000불 텍스 세이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슈퍼펀드가 왜 좋은지 이제 이해하시죠? 가끔은 어떤 친구는 젊은 친구인데 자기 슈퍼펀드 만들고 싶대요. 왜? 이러니까 내가 고소득자인데 그냥 주식을 사고 파고 하니까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 차라리 슈퍼펀드에서 투자를 하면 세금 15%밖에 내지 않느냐. 그래서 슈퍼펀드를 만들고 거기서 주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주식하는 금이 많지도 않아요. 5만 불 가지고 해요. 근데 슈퍼펀드를 해요. 근데 그 친구는 계속 키울 목적이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여기까지인데요. 사실은 슈퍼펀드의 내용은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데 발표자도 많고 그래서 다음에 또 할 거예요. 사실 한국사 슈퍼펀드 잘 몰라요. 그래서 계속 제가 선두를 서가지고 슈퍼펀드 좋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고려해보세요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